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잠들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상자산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사람이 어떤 게 있냐면 초반에는 처음에는 계속 하루 종일 이제 폰을 보게 돼요. 그러다 이제 시간이 1년차, 2년차, 뭐 3년차 이렇게 4년차 뭐 이렇게 5년차 지나다 보면 조금 이제 쳐다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아마 되게 많으실 텐데 시간을 좀 보내시면 아마 점점 나아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폭락을 하든 아니면 급상승을 하든 일단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뭐 상승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줬어요. 근데 알트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비트코인 상승하는 게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사이클은 항상 순환돼서 선순환돼서 항상 이루어졌고 그거는 바뀐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작년하고 2020년도하고 2020년 말부터 지금까지의 기조를 보면 알트코인도 같이 데려가는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지금 추세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저께 38,500달러까지 막 이렇게 올라갔다 39,000달러까지 올라갔다 38,500달러에서 막 비벼서 좀 약간 거기서 사이드웨이 행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꾸 일어나니까 4만 달러를 털치하고 39,500달러, 600달러 언저리에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조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알트코인 사토시 마켓에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좀 하락을 좀 많이 해 있는 상태라서 어느 정도 4만 달러를 확 돌파하는 구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요 정도 수치 내에서 39,000달러에서 그 언저리 내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중요한 건 이더리움 상승하고 비트코인 상승률하고 거의 동등하게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나머지 시총상위에 있는 코인들 쪽으로 사토시가 조금씩 올라간다는 의미는 힘의 이전이 서서히 사이클이 진행될 거라는 걸 뜻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이더리움 상승도 강하게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슷한 비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일단 미들캡 마켓하고 로우캡 마켓에 있는 코인들까지 가는 데는 시간차가 분명히 걸리겠지만 오늘 내일 중으로 아마 좀 뚜렷한 어떤 그 장세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작년 12월 말까지 이 신탁 상품을 운영을 하다가 일정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서 더 이상 계약을 받지 않았었어요. 원래 이게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근데 1월 달부터 다시 계약이 진행돼서 2200개부터 GBTC를 매입을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신탁 상품은 돌아가기 시작을 할 거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정책 기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기 부양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그래서 이걸 직접 연설은 아직 안 하셨는데 일단은 아웃라인은 다 발표가 이미 된 거잖아요. 그게 일단 선반영돼서 주식시장이든 비트코인이든 올라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양책에는 개인당 2,000달러 현금 지급 그리고 실업 보험수당 지원 그리고 코로나 19 백신 지원 등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뭐 소정의 어떤 금액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모든 그런 것들이 자영업 하지 않으시는 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도 세금이 점진적으로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세청에서 카카오톡으로 문자가 또 따로 왔다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각오는 하고 있어요. 국민건강보험이 얼마나 많이 오를까 앞으로 세금이 얼마나 많이 뭐 어떻게요 같이 다 먹고 사는 세상이니까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해서 조시 라거가 이제 한마디 딱 던지는데 그냥 스탠다드한 것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추세 추종이다 뭐 이게 뭐 어떻게 프랙탈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핑크색 선이 있죠. 요 선이 지금 가격대거든요. 근데 여기를 돌파하면 42,500달러까지는 갈 거다. 뭐 그리고 여기서 뭐 약간 미온적인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선에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한동안 좀 비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갔던 힘의 이동이 알트코인 쪽으로 서서히 사토시가를 올려주는 그런 장세가 오늘 밤부터 해가지고 오늘 오후부터 해가지고 주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일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새벽 정도
되면 조금 하향세가 있더라고요. 예, 보통 보면은 금요일 날부터 상승을 많이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 뭐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켜보시고 베리 실버트가 워스턴 제이 사우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데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메인 페이지에 본인들 린데 신탁 상품을 지금 광고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그 CF 광고에 관해서도 1분기부터 광고가 진행될 거라고 해서 촬영하는 거를 작년에 아마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대중들을 립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뭐 패닉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지자체가 세계 최초 국영 비트코인 채굴장을 설립했다. 지금 뭐 이라크인가? 이라크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작년에 되게 많은 뉴스를 봤는데 파키스탄까지 지금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래서 국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이 나라들 말고도 아랍에 있는 이 나라들 말고도 다른 나라들까지 대거 동참해서 국가 기관 산업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아마 똑같이 다 공감하시겠지만 전 세계 인구 파이가 줄어들면 현물 경제 파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잉여 에너지가 있으면 그 잉여 에너지를 통해서 이쪽으로 기관 산업으로 몰아가서 세수 창출을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제가 아는 걸로는 그 파운더리란 그 회사를 통해서 정부 기관하고 같이 연합해서 북미에서 채굴장 산업에 관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지금 깔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건 점진적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4쿼터 보고서에 따르면 토큰포스트에 나온 건데 기관 투자가 비중이 93%였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는 거는 85에서 86%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 비율이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가 개인들이 많이 손을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그냥 기관 투자가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기관 투자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기관 투자가들이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에 87% 이상은 비트코인 신탁으로 운영되고 11%는 이더리움으로 운영되고 나머지는 알트코인에 스프레드 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자, 그걸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베리 실버트 오늘은 좀 약간 이런 얘기가 되게 많네요.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펀드레이징 히스토리에 관해서 2015년에는 3밀리언 그리고 2016년에는 20밀리언 기하급수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2017년에는 120, 2018년에는 360, 그리고 2018년부터 19년까지는 지지부진했어요. 예. 시세도 그랬었잖아요. 사실 이때가. 근데 2020년에 하락장이면서 그랬었죠. 근데 19년에서 20년으로 들어오면서 엄청 많이 늘었어요. 608 밀리언에서 빌리언으로 늘어났어요. 5.7 빌리언으로. 예, 엄청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워밍업 작업이 진행되다가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아마도 탄력이 붙으면서 이 자금이 점진적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관 투자, 그러니까 진짜 다국적 기업들 있잖아요. 테슬라라든가 애플사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아마도 본인들 뭐 포트폴리오에 뭐 이런 가상자산에 관해서 한쪽에 장착을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책 기조에 관한 걸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는 잘 봐야 되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이제 언급한 게 있거든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는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하룻밤 사이에 체계적으로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ED는 현재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위험을 연구하고 있으며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 국가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사실은 CBDC가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달러를 아마도 제가 엑센추어인가 거기서 아마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후에서는 분명히 뒤에서는 아마 뭔가를 하고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XRP가 뭔가 관여가 돼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핍박을 받고 의도적으로 페이크를 치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웨일 알럿에 보면 5천만 달러의 USDT가 발행됐다. 그래서 바이낸스로 들어갔다. 예. 요 근래 보면 크립토 퀀트 그 빅데이터를 봐도 스테이블 코인이 지속적으로 요 근래에 되게 많이 뭐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나 이런 거래소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사실은 비트코인이 됐건 알트코인 분기가 지금 살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예전에 한 3일 전인가 아마 뉴스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라가르드 ECB 총재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실 때 비트코인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규제하니까 우리는 되게 안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규제가 나와야 비트코인 ETF도 나오는 거고,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안에 관해서 한 발자국 저는 더 다가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제 개혁안에 관해서도 한국에서 특근법이 나오면서 조금 더 많이 아마 진척이 돼서 진짜 불장다운 불장이 아마 지금은 알고 보면 불장이라고 말하기는 애매모호한 게 박스권 돌파를 계속 정고점 돌파를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진짜 3년간 기다렸던 그런 것들이 세제 개혁안, 뭐 특근법이라든가 뭐 정책 기조가 규제안이 미국에서도 뭐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확실한 모호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나오면 지금하고는 아마 많이 틀릴 거예요. 그래서 단타성 위주로 하신 뭐 수익 매매 관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때서부터는 장투가 힘을 발휘하는 어떤 그런 기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실업률이 1월달 2021년 1월달에 좀 많이 상승을 했다. 실업률이 상승했다는 의미는 양적 완화를 진행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정책 당국자들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부양책에 관해서 디테일하게 나오고, 거대 양적 완화로 인해서 거대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 2021년을 조심스럽게 이제 생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CNBC 보도에 보시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플레이션이 지금과 같이 저기조, 그러니까 지금 같이 오르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머물러온다면 파월 의장은 그 금리에 관해서 인상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거든요. 금리 인상은 거대 영적 완화 후,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시작되겠죠. 거대 영적 완화 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전체 현물 경제까지 그러니까 거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집값이 뭐 급등한다든가 지속적으로 급등한다든가 주식시장도 지속적으로 급등한다든가 이런 기조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테이퍼링을 진행하겠죠. 금리 인상을 진행하겠죠. 그 다음서부터 이제 달러를 이제 푸는 거를 이제 줄어들기 할 텐데, 전 그게 이제 다가오는 게 지금 당장 걱정할 일이 아니라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아마 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주식시장이 S&P 500 지수가 상승 기조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걸 그들이 예측한 게 2022년 말까지였어요. 근데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는 게,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거는 이때까지가 아닐까. 그래서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방법이 없어요. 돈을 푼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리고 돈을 더 많이 풀어야 돼요. 예전에 이제 100을 푼다면 지금은 똑같은 1%의 인플레이션을 올리려면 200%, 300%를 더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 통화 시스템은 향후에 고장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탄생됐다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IPO 얘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윙클보스 형제의 제미니 암호화폐 거래소 공개 상장 주목.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IPO를 뭐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올해 진짜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DCG의 뭐 IPO라든가, 특히나 뭐 코인베이스는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을 했으니까 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재민이까지 추가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올해는 다를 거라 전 생각합니다. 2020년 하고는 미 연준 의장이 굳이 첫 CBDC 발행국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이분이 달러는 이미 기축통화다. 우리는 이미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그래서 연준이 CBDC를 발표하기까지 몇 달이 아닌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이분이 이제 연준 의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이 사실이에요. 왜? 기축통화국이니까. 전 세계 지금 달러 발행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급작스럽게 연준에서 중국과 같이 CBDC에 관해서 뭐 발행에 관해서 언급을 한다면 달러 값어치는 기하급수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지금 현물 경제, 그러니까 명목 화폐의 왕인 달러는 급락을 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뒤뚝뒤뚝 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아마 실행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UBMI, UBAI 이거는 알트코인 인덱스, 이거는 전체 코인 마켓.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의 비등비등해요. 알트코인이나 지금 보면 비트코인이나 비등비등한데 조금 이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폴카닷이라는 코인이 라이트코인 시총을 넘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폴카닷이란 코인이 제2의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장투용으로 쌀 때 매집해둬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쨌건 꾸역꾸역 저가가 있을 때마다 좀 깊이 조정이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사 모아둬서 나쁘지 않은 코인이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뭐 금리 인상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 뭐 그런 거랑 바이든 행정부가 경기 부양책에 관해서 얘기를 이제 하면서 아웃라인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은 약간의 반등이 있고 달러는 지금 달러 인덱스는 다시 한번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급락을 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정책이 펴져야 이게 아마 다시 9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몇 년간에 걸쳐서 아마 85대까지 80 초반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저런 예측에 관해서 어떤 그 정책 기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불안한 시장 상황이라서 저도 이제 뉴스를 많이 보고 영상도 많이 제작을 하려고 하고 다른 때보다 막 그러려고 하는데, 어쨌건 뭐 특별할 거 없는 사람 영상을 매일매일 이제 시청해 주시고 뭐 댓글도 되게 좋게 화이팅한다 막 이렇게 달아주셔가지고 모든 분들한테 항상 제가 감사해요. 제가 댓글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거든요. 그래서 화이팅 해주시고 고맙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